파면된 전직 대통령 박근혜가 구속됐습니다. 전두환 노태우에 이어 구속된 세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습니다. 박근혜는 확인된 것만 430억 상당의 뇌물수수 등 모두 13가지 혐의를 받았습니다. 적용된 혐의가 13개에 달하는 만큼 영장실질심사는 8시간 40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1997년 영장심사 제도가 생긴 이래 역대 최장시간 신문입니다. 법원이 파면된 전직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증거인멸 등의 우려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430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등 박근혜의 공범 대부분이 구속됐다는 점도 감안했습니다. 검찰은 박근혜가 구속된 피고인들보다 책임과 비난 가능성이 더 중하다 이런 의견을 냈는데요. 박근혜는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지만 구속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박근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8시간 40분이라는 역대 최장시간을 기록했는데 지난달 구속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세운 7시간 반 기록을 넘어선 것입니다. 또한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은 신문이 마무리된 이후 11시간 35분 만에 발부됐는데 박근혜는 8시간 만에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박근혜의 신문이 이재용 때보다 1시간 넘게 더 걸렸지만 법원의 결단은 3시간여 더 빨리 내려진 것입니다. 연합뉴스 보도였습니다. 박근혜는 형사소송법상 최장 20일 동안 구속됩니다. 따라서 검찰특별수사본부는 20일 안에 박근혜를 기소해야 하는데 박근혜는 4월 중순에는 구속 피고인으로 전환되는 셈입니다. 박근혜에 대한 법원의 심리가 시작되면 몇 차례의 공판준비 기일이 열린 후 본격적인 공판에 들어갑니다. 박근혜 재판에는 최순실과 이재용 등이 증인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최순실과 이재용 재판에 박근혜가 증인으로 출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과연 나올까요? 동아일보 보도였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AP 그리고 CNN 등 세계 주요 외신이 박근혜의 구속 소식을 긴급 타전했습니다. 외신들은 한국 첫 여성 대통령인 박근혜가 역대 대통령 가운데 세 번째로 구금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교도와 블룸버그 로이터 통신도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진상규명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와 월스트리트 저널, 폭스뉴스 등 미국 유력 매체 역시 박근혜가 뇌물 수뢰와 직권남용 등으로 구속되게 됐다고 소개했습니다. 뉴시스 보도였습니다. 파면된 전직 대통령 박근혜는 부하의 총에 맞아 죽은 독재 대통령 박정희와 동일시되며 보수의 신화로 자리매김해왔습니다. 박근혜는 1998년 국회의원으로 정치에 입문하며 야당 대표를 거치는 등 항상 한국 정치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또한 2012년 12월 대선에서 한국의 첫 여성 대통령으로 당선됐는데 지난해 가을부터 드러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지지율은 5% 밑으로 추락했습니다. 촛불 민심에 떠밀린 국회는 지난해 12월 10일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고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일 박근혜에게 파면 선고를 내렸습니다. 어제 아침 굳은 얼굴로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선 박근혜는 결국 삼성동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따르면 김수남 검찰총장은 지난해 7월부터 4개월 동안 총 12차례에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과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기간은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에 대한 비위 의혹을 감찰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던 시기입니다. 또한 지난해 8월 MBC가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조선일보 기자에게 감찰 진행 상황을 유출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지요. 우병우와 김수남 총장은 보도가 나간 직후에도 통화를 했는데 당시 우병우는 조선일보가 제기한 강남 부동산 거래 의혹으로 곤혹스러운 처지였습니다. 특검팀은 우병우가 당시 이석수 감찰관과 조선일보를 압박할 목적으로 MBC 측과 사전에 보도 내용을 조율했을 가능성도 의심했습니다. 김수남 총장 측은 우병우와의 통화가 수사와 무관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무관할 수 있을까요? 세계일보 보도였습니다. 피의자로 구속된 박근혜의 신병은 어떤 식으로든 대선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겠죠. 먼저 박근혜가 과거 지지층을 얼마나 결집시켜낼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하지만 친박 집회가 서울 삼성동 박근혜 자택 일대로 움츠러들었고 이 추세를 뒤집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박근혜 구속은 촛불 전국의 6개월 대장정을 마무리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같은 여론이 커지면은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나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등 인물론의 방점이 찍힐 수도 있다. 이게 경향신문의 시각입니다. 안철수도 여기에 포함되는군요. 대선을 40일 앞두고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양자 대결을 벌일 경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42%, 안철수 전 대표는 39%로 오차 범위 내에서 박빙의 승부를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의 상승세는 안희정 충남도지사 지지층의 이탈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안희정 충남지사 지지자 가운데 안희정 지사가 경선에서 탈락한다면 문재인 전 대표를 지지하겠다는 응답이 20%에 그쳤는데 안철수 전 대표로 옮겨가겠다는 응답은 33%였습니다. 이 조사는 리서치앤리서치가 지난 화요일과 수요일 조사했는데요. 전국 19살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또한 유무선 전화로 조사됐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동아일보에 실린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세월호가 운반선에 실린 채 오늘 아침 7시 마지막 항해에 나섰습니다. 세월호는 진도 맹골수도 4고 해역에서 떠나 목포 신항으로 이송될 예정입니다. 목포 신항까지는 10시간가량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미수습자 가족과 희생자 유가족도 따로 배를 타고 이송 항로를 따라 목포 신항으로 이동할 계획입니다. 팽목항의 미수습자 가족 숙소는 트레일러에 실려서 목포 신항으로 옮겨집니다. 박근혜가 구속 수감된 날 세월호가 드디어 인양이 완료가 되는군요. BBK 사건의 당사자 김경준 씨가 어제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마 오늘 LA에 도착하겠죠. 박근혜가 구속 수감된 날, 세월호가 팽목항을 떠난 날, 김경준은 LA에 도착합니다. 김경준 씨는 일주일 안에 BBK 사건에 관련한 추가 폭로를 예고했습니다. 이명박은 물론 박근혜 정부와 과거 한나라당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입국장에는 나타날 것으로 예상됐던 김경준 씨의 누나이자 BBK 의혹 폭로자 가운데 한 명인 에리카 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